지금 정원호 후보가 생각보다 너무 좀 적극적이지 않는 모습 등이 보이면서 좀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그 지금 부동산 쪽이 결국에는 어제부터 양도세 중과유예가 그렇죠. 폐지가 이제 됐고, 폐지가 됐죠. 예, 장특공제 문제도 정부에서 아직 정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는데 이것도 음. 굉장히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유기견 25만 원 갖고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러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도 토론을 조금 꺼리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토론 날짜를 잡았는데 그럼 뭐 하루 이틀 전에 뭐가 나와버렸어. 그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정원호 있거든요. 후보 입장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종합된 자료를 보고 그때 서울시장이 되면 그때 판단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습니다. 아 서울시장이 되면 그때 판단하겠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부동산 문제를요? 그렇게. 근데 그 동안에는 뭐 그렇게 인터뷰하셨어요. 내용이 그 맞죠? 오늘 뭐 네. 제가 이상한 말. 캠프에서 써준 거네. 그 딱 멘트는. 네. 딱 그렇게 대응하라고. 아니 써줬다는 얘기 아니 그 내용은 무슨 아니고. 나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빌라랑 막 이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지금 사회자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나 자기가 빌라나 생수기나 뭐 이것만 강조한 건 아니다. 다 같이 강조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부동산 정책 네. 얘기했는데 반응이 좋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시장되고 나서 하겠다 뭐 지금 그렇게. 이렇게 근데 뒤로 그런 빠진 거. 모든 문제를 내가 시장되고 나면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배고파요. 내가 시장되고 나면 해결하겠습니다. 아직 미사일이 날라왔어요. 내가 시장되고 나면 해결하겠습니까? 아니, 시장에서 어렵다니까 아니, 컨설팅 받으러 아니 가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부동산 문제는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틀린다 하더라도 본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 정책이 너무 심했다. 혹은 난 그게 맞다. 혹은 아니면 그게 뭐 난 중간치는 많고 뭐는 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의 본인이 가치관을 갖고 해결을 해야지 이거를 시장되면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선거운동을 우리 치면 여성들은 충분히 봐가십시오. 제가 부동산은 그렇죠. 제가 부동산 너무 잘 전문가. 알고 그리고 민주당 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정원호의 부동산 정책 그 컨셉 이게 너무 매우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의 신통기획을 받겠다 비판 안 해요. 이거 네. 전면 부정 안 하거든요. 네. 이 오세훈 후보의 신통기획을 받아서 약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착착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정원호 후보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부동산 정책이 항상 누가 되면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항상 바뀌는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부동산 정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부동산 정책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음. 그런데 정원호 후보는 전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도 이어가겠다, 네. 더 업그레이드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도 그것도 이어가겠다, 더 잘하겠다. 그러니까 이 컨셉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부동산 정책은 그러니까 공급이랑 관련해 가지고 공급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그 공급 안 하겠다 아니면은 이렇게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뭐 쉽게 말하면은 시장에 맞지 않게 반시장적으로 한마디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둘 다 주장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호버링이라고 그냥 가만히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정원호 후보가 그걸 하고 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 너무 바뀌어요. 언제는 정원호 후보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이재명 정부 정책이랑 똑같다고 주장하면서 또 어느 때는 내 부동산 정책 베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똑같은 거냐 이렇게 이상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가장 큰 부동산 정책에서 불안정성이 뭐냐면은 작년에 토호제를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강남 지역에 토호제를 해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네. 오세훈 후보가 실제로 한 달 만에 사과하면서 토호제 그 지정 해제했던 거 다시 지정하면서 용산까지 확대하거든요. 그때 그 정원 후보는 그러니까 그 오세훈 후보는 이미 낙제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만큼은 이야기하지 말고 뭐 오세훈 후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건강, 뭐 달리기, 손목, 닥터 그거 계속 주장하는 게 오히려 선거 전략에 유효하지. 부동산 정책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깎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정원호 후보자가 오늘 아침 인터뷰에 했었어야죠. 그러면 정원호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그치, 질문할 생각. 때 네. 그 말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네. 뭐 아니면 뭐 현상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정원호가 하는 말은 정원호 후보자가 하는 말은 내가 시장이 되면 그때 지표를 보고 해결하겠다. 저는 그러한 멘트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호가 해제했다가 사과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정치인의 바른 자세입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할 때 그때 버스 노선 관련해서 8번 사과했어요.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도 하도 시민들이 뭐라 그러니까 사과했습니다. 좀 기다려 달라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법 왜곡죄 만드는데 왜 정책 왜곡죄는 없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네. 정치인이 본인이 잘못했으면 행정가가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자세도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용산 부지 개발을 네. 두고 지금 이제 정면 충돌을 했어요. 보니까 정원호 후보 측은 용산의 그 개발 지연 책임이 지금 오세훈 현 시장에게 있다. 오늘 뭐 아침에 전체적으로 그 서울시 부동산 어떤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책임이 많다라는 식으로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박원순 집권 10년 동안 용산 개발이 멈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만 호를 넣겠다 그 1만 호를 용산에 유치를 하겠다 정원호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그럼 닭장 아파트 만들자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6천 세대에 대해서도 뭐 학교 공급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세훈 후보 현 시장 측에서 이걸 계획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 용산 부지 개발 문제 이게 진짜 제가 봤던 중요한 문제거든요. 서울 시내. 용산 부지가 정확히 용산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산 국제 업무지구. 국제 업무지구. 예,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오세훈 후보가 본인이 이제 서울에 31만 호 주택 공급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정원호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보다 더 많이 더 빨리 공급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원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용산에서만큼은 정원호 후보가 본인보다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닭장이라고 하냐? 전체 그 주택 공급 숫자로 따지면은 오세훈 시장이 네. 오세훈 후보가 지금 서울시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닭장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하면 닭장이고 내가 더 많이 공급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괜찮냐? 약간은 억지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용산 부지만큼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쨌든 이제 업무지구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주택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서울에 땅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 지역에서 저는 뭐 민주당 그 좀 기조와 달리 저는 고층 빌딩 되게 선호하거든요. 서울에 고층 빌딩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울이 굉장히 세계적인 도시인데 뉴욕이나 도쿄에 비해서 스카이라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망대가 없어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전망대는 롯데 월드타워랑 남산타워밖에 없거든요. 강남에만 많죠.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강남에도 없어요. 그리고 강남에 한강변에 있는 압구정이나 신사동은 아예 상업 그 건물이 없죠. 하나도 없어서 없죠. 한강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거기 그 한강뷰를 못 봐요.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상업시설 무조건 높이 지어주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 용산 같은 지역에 외국인들 많이 이렇게 부르고 외국 기업들 많이 부르겠다고 하면은 네. 조금 고층 빌딩 지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주택들 근데 조금 더 많이 지어도 상관없지 지금 않나요? 용산 한 군데에 있어서 지금 정원호 후보가 더 많은 호수를 뭐 공급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31만 호 이거는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게 뭐냐면 내가 이번에 시장하는 동안에 코로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너무 오르고 그래서 제때 주택 공급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네.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규제들을 확 풀어줘서 그런 형태로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성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저는 서울에서 좀 오래된 낙후된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단순히 지금 뭐 31만 원 공급한다고 하면서 용산에서 우리가 좀 많이 하겠다니까 왜 그걸 갖고 문제 제기하냐라는 거는 결이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명박 오세훈 대통령 서울시장의 손발에 있어서 뉴타운이라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서울에 650개를 지정을 하고 근데 거기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중에 390개를 없앴습니다.
이미 건물을 짓고 있는 거는 못 없앤 거고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건 다 해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강벨트 주변에 이제 이른바 층수 제한을 건 거죠. 고도 제한을 건 거예요. 그래서 트리마제만 올라가고 나머지 못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한 과정에 그때 당시에 성수구청장이 정원호 구청장인데 저 여선웅 대변인님 말씀처럼 저도 층수 제한을 왜 두냐라는 그러한 의심이 드는 사람인데 정원호 구청장은 그때 여기에 반기를 안 들었거든요. 아. 그때 반기를 든 구청장들이 있어요. 아니 서울시장이 왜 층수 고도 제한을 두냐. 이미 이거 재건축 재개발해서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의 그때 박원순의 그 층수 제한을 이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인지 이 정도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네. 정원 후보가 35층 관련해 가지고 더 높이자는 게 지금의 방향인 걸로 저는, 방향이에요? 이해하고 있고 확실히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까 박원순 때 뉴타운 많이 해제됐다고 했잖아요. 그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겁니다. 그때 그 박원순 때 한참 해제됐을 때 뉴타운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4년 그때거든요. 그때부터 되는 건데 그때 부동산 불경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때 있잖아요. 그때여가지고 그때만이다. 그때여가지고 뉴타운이 엄청나게 해제됐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분양 아파트 다 미분양 나던 그 시절이에요. 제가 그때 2015년도에 강남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강남 구의원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강남에서 만나는 분들이 너 저쪽에서 집 사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집을 안 샀어요. 하락되어서 아이고야. 아무도 집을 안 사서.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서울에 있는 저기 은평에 있는 뉴타운들 본인들이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은 이게 잘 안 팔리고 뭐하고 이래서 주민들 스스로 뉴타운 해제해달라고 해제한 거다. 오세훈 그 박원순이 상관없다. 이 자, 말씀을 그래서 드립니다. 정치인이 행정가가 성경 지명이 있어야죠. 아까 말한 이명박의 버스 노선이든 청계천이든 주민들이 다 반대했어요. 네. 주민들이 반대하지만 할 건 해야죠. 아니 나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폭발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해야 됩니다. 저건 너무 나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오늘 되게 나 사실 방송 되게 여러 개 하는데 정책 갖고서는 10분 넘게 얘기하는 건 역시 우리 정치 맹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흑백 여의도밖에 없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니 좋습니다. 아침에 저는 정원호 인터뷰를 듣고 제가 원래 저기 인터뷰 자세히 잘 안 듣는데 그냥 이렇게 기사화된 것만 대충 보고 마는데 오늘 제가 풀 버전을 일단 다 들어봤어요.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것도 다 들어봐요. 왜냐면 진짜 들을 말이 있나 없나 이걸 좀 보려고. 그래서 오늘 정원호 후보가 이제 오세훈 시장 당시에 뭐 어떤 뭐 건축 심의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안 하진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셔서 좀 찾아봤더니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음마 아파트, 성수 4지구, 여의도 대교 한양 여기 국제국제관들은 다 인허가를 내줬어요 지금 재건축에 대한 것을 거기 좀 해줬다는 것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정원호 후보가 이제까지 한 달 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 이제가 공약 그 제공한 공약을 발표한 거 쭉 봤더니 그 빌라 생수구로 전세난을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태양광 특별시 선언했고요. 이거 좀 부각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 주거 1만 호 선언. 그다음에 서울 성평등 특별시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광장 퀴어 축제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없는 도시 선언했고. 전장현 요구를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까지 서로 비교를 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뭐 한번 그 조금 이제 저는 오세훈 후보님도 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캠프에서 안 잡아주고 있네. 또 올 때까지 깐다 그랬는데 깔뭐 네. 좀 그러니까 두 분의 인터뷰 내용 보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두 분의 인터뷰를 면밀하게 제가 느낀 소감은 뭐냐면 정원호 후보는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수세적이다라고 해서 제가 들을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다 뭐 공소취소 입법 사항입니다. 부동산 나중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유권자가 뭘 듣고 판단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유기견 25만 원 준대잖아요. 그건 너무 사실은 지금까지 악용의 왜 제가 그 소지가 얘기 너무 자꾸 많아요. 하냐면 네. 여러 가지 뭐 정책 얘기들을 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한 포퓰리즘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워낙 뭐 반려동물 많이들 키우셔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모르겠어요. 오세훈 시장님 인터뷰는 쭉 들어보면 뭐 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오세훈 시장님 말씀 톤이 너무 똑같아. 단조로운 톤이야. 그래서 이게 듣기가 상당히 좀 심심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조금 두 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정원호 후보 측에
제가 정하는 후보 측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지금 후보가 본인한테 좋은데 너무 수세적인 경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님 공격하는 건 좋은데 너무 단조로운 톤이다.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비교해 보면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판단은 두 분이서 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이고 서울 사는 분들은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권이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고요.